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뉴스라이더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메마른 땅, 겨울 가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곳곳이 비상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경남의 섬 주민들은 김장도 바닷물로 담그셨대요. 쌀 씻는 물도 아까워서 컵라면을 드신답니다. 빨래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모아뒀다가 육지로 나가야만 합니다. 마른 우물에 언제쯤 물이 좀 찰랑일지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저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 그러다 보니 섬 주민 900여 명은 이틀에 한 번 급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오는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욕지도와 가까운 거리의 우도 역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깨로 옷은 집에서 빨 수 없는 진짜 세탁 물이 있지. 그래 아들 집에 가서 빨아. 김장도 바닷물로 했고 쌀 씻는 물이 아까워 끼니를 대충 때웁니다. 쌀 씻는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메마른 건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달 강릉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과 들녘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당국도 현지 주민들도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양양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이 불은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경우에는 그 산불로 비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 특히 강릉은 강수량이 0mm로 3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는 재를 처리하실 때 물을 충분히 뿌려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YTN 단독 보도입니다. 베끼기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의회로 가봅니다. 자, 이 사진 보면 감이 딱 오시죠?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언제 어디 무슨 기관을 방문했나, 좋은 시스템을 서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연구와 고민의 흔적이 빼곡하게 담겨 있어야만 하는 그런 종입니다. 시민들의 세비로 간 거니까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역시나 외유성이었고요. 역시나 인터넷 정보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게 딱 봐도 티가 났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조례까지 따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YTN의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인용 출처를 표기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베끼기의 고수 맞죠?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은 아랍에미리트로 공무국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시의원과 실무진 12명의 여비부터 사전 간담회비와 현지 통역비 등 모두 4,800만여 원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박 6일 동안의 활동 결과가 담긴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YTN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출처 없이 거의 그대로 베끼고, 지난 2020년 열린 엑스포를 설명할 땐 두바이 경제관광부 홈페이지 내용을 옮기다가 어미를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영문 소개를 번역해오기도 했는데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리포트도 그렇습니다. 리포트 낼 때 그 인터넷 사이트 짜집기 한 거는 0점 처리하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글 쓰신 분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외유성 연수와 출장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한 건지, 하루에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명시한 건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했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보고서는 논문과 달라 베꼈다는 건 과하다면서도 인터넷에서 글을 가져온 건 맞는 만큼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지하철 출근길은 큰 지연 없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전장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왔거든요. 전장현은 2주 동안 승하차 시위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장의 충돌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냉각기가 지나면요. 어쩌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또 어쩌면 이대로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강대강 대치에 시민들의 피로도 상당한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지 강민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냉각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타지 않고 선전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됐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한 냉각기는 오는 19일까지 앞으로 2주 동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답을 주지 않는다면 오는 20일에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월 20일 날 금요일 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이 아니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장현이 당장 예산 확충이 아니라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권한과 책임이 더 큰 서울시가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갈등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사자인 서울시,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한편에 전 장현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 장현 역시 비장애인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시위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입니다. 그래도 수치심은 남아 있었나 봐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을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뿐입니다. 이기영이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전 연인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족분들과 친구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범행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대출과 카드 결제 등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제압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게 한 뒤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수첩에서 우연히 발견해 전화를 열었다는 이기영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수첩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를 제외하면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단 추가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